경매장 복도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립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손에 든 낙찰 서류가 떨립니다. 3천만 원. 계약금으로 넣은 돈. 잔금을 못 내면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럼 제 계약금은요? 몰수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말입니다. 이 평범해 보였던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통장 잔고 230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180만 원입니다. 원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 많은 건물들 중에서 민준이 가진 건 이 작은 방 하나뿐입니다. 디자인 수정 또 해달라는데요. 추가 비용은 어렵대요. 오늘 세 번째 받은 메시지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들리는 건 좋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클라이언트의 갑질, 불규칙한 수입, 끝없는 수정 요청. 민주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엽니다. 계란 3개와 김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38. 결혼한 지 5년. 아내 수지는 교사지만 둘의 월급을 합쳐도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는 건가?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구겨진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학 동창 재혁이가 준 명함입니다. 야, 요즘 부동산 경매 대박이야. 나 작년에 2천 넣고 3천 벌었어. 한 달 전 동창회에서 재혁이 자랑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다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듭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경매를 칩니다. 수많은 강의 광고가 뜹니다. 경매로 인생 역전, 월급쟁이 탈출 프로젝트,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화려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강 회장의 경매 성공 전략 마이너스 무료 설명회. 무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지 않을까요? 민주는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문자가 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세미나실에서 뵙겠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립니다.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이 아니라 욕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강남역 근처 세미나실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민주는 뒤쪽 자리에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표정입니다. 간절함과 기대감.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강 회장.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아내 눈치 보며 용돈 받아 쓰고 저축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크린에 고급 주택 사진들이 뜹니다. 외제차, 명품 시계, 화려한 인테리어입니다. 이 모든 걸 경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경매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파는 물건을 싸게 사는 거예요.
시세보다 30%, 50% 싸게. 그걸 정상가에 팔면 차익이 남죠. 화면에 성공 사례들이 나옵니다. 500만 원 투자로 1000만 원 수익,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수익입니다. 이분은 주부십니다. 애 키우면서 경매 공부해서 1년 만에 5천만 원 벌었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입니다. 옆자리 남자가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앞자리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해야죠. 하지만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는지,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강 회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저희 정회원 과정은 300만 원입니다. 비싸다고요? 한 번만 성공하면 본전 뽑습니다. 두 번 성공하면 순수익이에요. 민주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300만 원. 한 달치 월세의 6배입니다. 하지만 만약 1000만 원을 번다면 어떨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상담 부스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민준도 줄을 섭니다. 앞 사람이 카드를 긁고 있습니다. 민준의 차례가 됩니다. 상담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 등록하시면 10% 할인해 드려요. 270만 원입니다. 민준은 망설입니다. 270만 원. 통장에 있는 돈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본전 뽑는다. 민준은 카드를 꺼냅니다. 할부로 결제합니다. 12개월 무이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방 속에 교재와 회원증이 들어 있습니다. 아내 수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일단 성공하고 말하자. 그때 가면 좋아할 겁니다. 민준은 그날 밤 교재를 펼칩니다. 경매 용어들이 빼곡합니다. 유찰, 유치권, 법정지상권. 어렵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재혁이도 했는데.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3번씩 읽습니다. 민준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끝이 아니라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경매 사이트를 매일 들여다봅니다. 법원 경매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하지만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물건 괜찮을까요? 강 회장 카톡방에 물어봅니다.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 단체방입니다. 그건 유치권 위험이 있어요. 초보자는 피하세요. 강 회장이 답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요? 감정가 2억인데 1억 5천에 나왔어요. 오, 그거 괜찮네요. 단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민주는 주말에 현장을 찾아갑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10년 된 건물이지만 관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여기 공실이에요. 깨끗하죠? 부동산 중개인이 말합니다. 이 가격이면 바로 나갑니다. 전세 1억 3천은 거뜬해요. 민주는 계산합니다. 낙찰가 1억 5천, 전세 1억 3천을 끼면 실제 투자금은 2천만 원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투자 하나 하려고. 수진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춥니다. 무슨 투자? 부동산 경매. 한 달 동안 공부했어. 2천만 원만 있으면 돼.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2천만 원? 그거 우리 전 재산인데? 알아. 근데 안전해. 전세 끼면 돼. 위험 없어. 수진은 한참을 민준을 바라봅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공부했잖아. 믿어줘. 수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준은 가슴이 뜁니다. 입찰일입니다. 법원 경매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민준은 입찰표를 작성합니다.
1억 5,500만 원. 500만 원만 더 써넣습니다. 입찰함에 봉투를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옵니다. 3번 입찰자 1억 5,500만 원. 낙찰입니다. 민준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민준은 얼떨떨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 됐어. 낙찰됐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정말 된 거야? 응. 이제 전세 구하면 돼. 일주일 후 전세 계약이 체결됩니다. 1억 3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민준이 쓴 돈은 계약금 3천만 원과 각종 세금 500만 원입니다. 한 달 뒤입니다. 매수인 명의가 민준으로 바뀝니다. 자기 집이 생겼습니다. 비록 전세지만요. 여보, 우리도 집주인이야. 민준과 수지는 껴안고 옵니다. 20년 만에 처음 가져본 부동산입니다. 이거 팔면 얼마 남아? 수진이 묻습니다. 중개사가 2억에 팔 수 있대. 세금 떼면 한 1,500 정도? 1,500만 원이나? 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민주는 경매 카톡방에 자랑합니다. 첫 낙찰 성공했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강 회장도 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은 더 큰 물건 도전해 보세요. 민주는 웃습니다. 더 큰 물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경매 사이트를 뒤집니다. 이번엔 상가를 봅니다.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이번 게 끝나고 하자. 너무 서두르지 마. 알아. 근데 공부만 해두는 거야. 민주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음 물건으로 향합니다. 성공의 맛은 달콤했고 더 큰 성공이 민준을 유혹했습니다. 욕심은 그렇게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2억 1천만 원입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빼니 순수익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야. 민주는 통장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3달 전만 해도 200만 원이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우리 이제 부자네. 수진이 웃습니다. 민준도 웃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돈으로 더 큰 거라면? 강 회장 카톡방입니다. 여러분, 대박 물건 나왔습니다. 강남 근처 상가입니다. 감정가 5억인데 3억에 나왔어요. 민준의 손이 멈춥니다. 3억? 자기 돈만으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대출 얼마까지 나오나요? 누군가 묻습니다. 강 회장이 답합니다. 낙찰가의 70%까지 나옵니다. 3억이면 2억 1천까지 가능하죠. 민주는 계산합니다. 3억에서 대출 2억 1천을 빼면 1억 9천입니다. 지금 가진 돈에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이 상가 월세 수익이 얼마예요? 민준이 묻습니다. 월 300입니다. 연 3,600이죠. 수익률 12%입니다. 월 300만 원. 민준의 심장이 뜁니다. 그 돈이면 회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프리랜서 일 안 해도 됩니다. 민준은 현장을 갑니다. 강남역에서 2 정거장 떨어진 곳입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PC방, 3층은 사무실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합니다. 다 임차인 있어요. 월세 안정적으로 나와요. 민주는 건물을 꼼꼼히 봅니다. 오래됐지만 위치가 좋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좋은 물건 하나 봤어.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얼마짜리?
3억이야. 근데 대출 받으면 우리 돈 2억만 있으면 돼. 수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2억? 우리 전 재산 다 넣는 거야? 그래도 안전해. 월세가 매달 들어와. 대출 이자 내고도 100만 원은 남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만약에 문제 생기면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나 이번 거로 성공했잖아. 믿어줘. 이번만 잘 되면 우리 인생 바뀌어. 수진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봅니다. 정말 안전한 거지? 응. 강 회장님도 추천한 물건이야. 수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주는 수진을 껴안습니다. 입찰일입니다. 이번엔 경쟁이 치열합니다. 5명이 입찰했습니다. 민주는 3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2천만 원을 더 얹은 겁니다. 전 재산에 수진 적금까지 해약해서 만든 돈입니다. 1번 입찰자 3억 2천만 원. 낙찰입니다. 민준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됐다. 민주는 법원을 나와 수진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됐어. 우리 건물주야. 수진도 기뻐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립니다. 승인됐습니다. 2억 1천만 원 나갑니다. 민주는 환호합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잔금 날짜를 잡습니다. 한 달 뒤입니다. 그 사이에 대출금이 나오고 명예 이전이 됩니다. 민주는 매일 밤 건물 수익을 계산합니다. 월세 300만 원, 대출 이자 200만 원, 순수익 1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이야. 꿈만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10년 일해도 못 버는 돈입니다. 민주는 행복합니다. 수진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부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코앞이라는 걸. 민준의 행복은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잔금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은행에서 연락을 기다립니다. 대출금이 나와야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은행입니다. 여보세요, 김 대리님이시죠? 네, 대출건으로 연락 주신 거죠? 상대방이 잠시 침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대출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승인됐잖아요. 어제 정부에서 긴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비규제 지역 상가 대출이 전면 중단됐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럼 제 대출은요? 죄송합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이미 승인됐어도 정책이 우선입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민주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잔금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계약금으로 이미 3천만 원을 냈습니다. 대출 2억 1천이 나와야 나머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안 나옵니다. 민준이 가진 돈은 전부 해도 1억입니다. 부족합니다. 7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민준은 급히 다른 은행에 전화합니다. 대출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가 대출은 전면 중단입니다. 두 번째 은행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는 법원에 전화합니다. 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납부 시 계약금이 몰수되고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위약금이 얼마죠? 계약금의 2배입니다. 6천만 원입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3천만 원을 날리고 6천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합치면 9천만 원입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진이 밝은 얼굴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됐어?
대출 나왔어?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여보,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주는 모든 걸 말합니다. 정책 변경, 대출 불가, 계약금 몰수, 위약금.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그럼 우리 돈이 다 날아간다는 거야? 민주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수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빚쟁이잖아. 9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민준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울 자격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강 회장 카톡방입니다. 비명이 쏟아집니다. 대출이 안 나와요. 저도 계약금 날렸어요. 위약금 어떡하죠? 수십 명이 같은 상황입니다. 강 회장은 답이 없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던집니다. 거실 바닥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낙찰 확인서, 계약서, 은행 서류들, 꿈꿨던 건물주, 월세 300만 원,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뿐입니다. 9천만 원의 빚입니다. 민주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수지는 울기만 합니다. 민준도 울기만 합니다. 석 달 전 그 새벽, 노트북 앞에서 희망을 꿈꿨던 민준. 그 희망은 이제 지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수진도 말이 없습니다. 서로를 마주보지 않습니다. 위약금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6천만 원. 한 달 안에 내야 합니다. 민주는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나옵니다. 김민준 마케팅 팀장. 대형그룹. 10년 전의 명함입니다. 민주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연봉 1억. 회사 법인 카드. 임원 승진 대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민주는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대기업 팀장에서 일거리 구걸하는 디자이너로 전락했습니다. 나는 돈 버는 법을 알았는데. 민주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숫자 계산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몰랐습니다. 정부 정책도 몰랐습니다. 욕심만 앞섰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도 이랬어. 실적만 보고 리스크는 안 봤지. 그때도 그랬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은 올렸지만 재고가 쌓였습니다. 결국 그게 구조조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변한 게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욕심만 앞서는 사람.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죠? 저 재혁이 친구 성민이에요. 아, 네. 강 회장 아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민준이 벌떡 일어납니다. 네. 뉴스 안 보셨어요? 강 회장이 허위 경력으로 사람들 속였대요. 실제론 경매로 돈 번 적이 없대요. 강의로만 돈 번 거래요. 민주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기사가 쏟아집니다. 경매 강사 강모 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실제 경매 성공 사례 전무. 강의비로만 수십억 벌어. 민주는 무너집니다. 그 화려한 집들, 외제차, 성공 스토리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데요.
다들 이번 정책으로 망했대요. 전화를 끊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강 회장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수진이 방문을 엽니다. 민준을 바라봅니다. 당신 대기업 다녔었지? 민준이 고개를 듭니다. 수진이 명함을 들고 있습니다. 왜 숨겼어? 팀장까지 했으면서.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웠어. 거기서 잘렸다는 게 무능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한 거야? 증명하려고? 민준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 자존심이야. 팀장 시절에 자존심을 못 버려서 이렇게 된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프리랜서 당신도 좋았어. 집에 일찍 들어오고 같이 저녁 먹고 그게 행복이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당신은 그게 싫었나 봐.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나 봐. 결국 우리 둘 다 망쳤잖아. 수진이 방문을 닫습니다. 민준은 혼자 남습니다. 거실 바닥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위약금 독촉장, 낙찰 확인서, 옛날 명함. 민준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쫓던 건 돈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이었다는 걸.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냥 눈물만 흐릅니다. 끝인 걸까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입니다. 시급 9,000원입니다. 대기업 팀장에서 편의점 알바생이 됐습니다. 프라이드는 버렸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낮에는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하루 3시간씩 잡니다. 수진도 주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립니다. 위약금은 분할 납부로 합의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30개월입니다. 5년이 아니라 2년 반입니다. 오늘 매출 정산이에요. 편의점 점주가 말합니다. 민주는 계산대를 정리합니다. 숫자가 보입니다. 이 시간대 매출이 낮네. 야식 코너를 앞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예전 마케팅 감각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합니다. 오지랖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새벽 5시입니다. 수진이 깨어 있습니다. 왔어? 응. 왜 안 자? 기다렸지. 수진이 라면을 끓입니다. 둘이 마주 앉습니다. 여보. 수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그래도 살아있잖아. 민준이 수진을 봅니다. 건강하잖아. 일할 수 있잖아. 서로 있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우리 젊어. 2년 반이면 빚 갚아.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준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닙니다.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둘은 껴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입니다. 그날부터 민준이 달라집니다. 편의점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프리랜서 일도 정성껏 합니다. 민준 씨, 일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클라이언트가 칭찬합니다. 민준은 웃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는 게.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400만 원 갚았습니다. 아직 5,600만 원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꾸준히 갚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말합니다. 민준 씨, 정직원 할래요? 급여 더 드릴게요. 민준은 고민합니다. 하지만 거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낮에 일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프리랜서 일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3천만 원 남았습니다. 민주는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보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옛날처럼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에 감사합니다. 수진이 임신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입니다. 괜찮겠어? 빚도 있는데. 민준이 걱정합니다. 수진이 웃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잖아. 민준도 웃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이름은 희망이입니다. 희망아, 아빠가 많이 부족해. 근데 최선을 다할게. 민주는 아기를 안고 옵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마지막 200만 원을 송금합니다. 완납 확인증입니다. 은행에서 서류가 옵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봅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집으로 달려갑니다. 수진과 희망이가 기다립니다. 정말 다 갚았어? 응, 이제 빚 없어. 셋이 껴안고 옵니다. 5살 희망이는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따라 웃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옛날 서류들을 꺼냅니다. 낙찰 확인서, 위약금 독촉장, 강 회장 명함. 하나씩 찢습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과거는 이제 끝입니다. 현재입니다. 민주는 43입니다. 수지는 41입니다. 희망이는 5살입니다. 여전히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3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눈치 안 봅니다. 계약금도 제때 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민주는 희망이와 함께 공원에 갑니다. 아빠, 그네 태워줘. 희망이가 웃습니다. 민준이 그네를 밀어줍니다. 더 높이. 희망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민준도 웃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편의점 커피입니다. 1,500원입니다. 행복하다. 민주는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건물주를 꿈꿨던 시절입니다. 월세 300만 원을 꿈꿨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지금입니다. 딸과 그네를 타는 이 순간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동창 재혁입니다. 야, 민준아. 오랜만이다. 재혁아. 나 요즘 코인 투자하는데 대박이야. 너도 해볼래?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민주는 웃습니다. 아니야. 나는 됐어. 왜? 이번엔 진짜야. 내가 이미 2천 벌었어. 재혁아, 난 충분해. 지금도 행복해. 재혁이 잠시 침묵합니다. 너 많이 변했다. 응, 많이 변했어. 전화를 끊습니다. 민주는 희망이를 봅니다. 그네를 타며 웃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자야. 빚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저녁입니다. 수진이 저녁을 차립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아빠, 오늘 재미있었어.
희망이가 말합니다. 민준이 희망이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빠도 재미있었어. 수진이 웃습니다. 민준도 웃습니다. 희망이도 웃습니다. 밤입니다. 희망이를 재웁니다.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아빠, 우리 부자야? 희망이가 묻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합니다. 응, 우리 부자야. 진짜?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다 있잖아. 희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듭니다. 민준은 희망이를 바라봅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살았어. 고마워. 거실로 나옵니다. 수진이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신기해. 민준이 말합니다. 뭐가? 그때 망했잖아. 근데 지금 더 행복해. 수진이 민준을 봅니다. 그때 안 망했으면 계속 더 큰 거 했을걸?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었을 겁니다. 망한 게 오히려 약이었어. 나를 되돌아보게 했어.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자. 빚 없이 조용히 행복하게. 응, 그러자.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민준은 생각합니다. 5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경매장 복도에서 무너졌던 그날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던 그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알게 됐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부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미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빚 없고 가족 있고 건강한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도 빚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당신이 진짜 부자입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